60.2%. 어제 호남 경선의 결과는 안희정 후보와 3배 차이가 날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 경선 결과를 두고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거 대세론 꺾인 거다. 정반대의 해석을 내놨는데요. 어떤 말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문 전 대표는 조직력이 좋지 않냐. 또 지난 4, 5년간 조직을 다진 상태에서 호남에서 60%밖에 못 차지한 건 이건 대세론이 꺾였다고 볼 수 있다. 한 7, 80 나와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이 사실상 5년 후바의 주자이고 호남에서 인지도도 없는데 두 분이 합쳐서 40%를 차지한 건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러자 문재인 후보 측에서 박 대표의 말에 굳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 숫자가 확 무시해버렸어요. 말이 말 같지도 않다 이거죠. 그러면서 경선에 참여한 사람이 총 214만 명이나 되는데 이 숫자를 조직동원 결과라고 설명할 순 없다. 이건데 지금 유태훈 실장님, 박지원 대표가 60.2%를 갖고 일종의 흠집을 냈어요. 그 조직동원이다. 하는 소리죠. 예. 뭐 저는 박 대표 뭐 굳이 이런 말씀 하셨을 필요 있나 싶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한 70% 나왔으면 그랬을 겁니다. 100권의 증거다. 100권의 증거다. 이랬을 거니까 예. 뭐 낮으면 낮은 대로 이제 올리면 올린 대로 뭐 한 걸 이제 걸어 보려고 예.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뒤에 이제 국민의당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찌 됐건 이제 호남에서는 이제 문안 두 사람으로 여기서 안이라는 안철수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건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뭐 기대해 마지 않던 판이 짜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본선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네, 학잡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지원 대표가 저 그냥 한 말이다. 만약에 70% 넘으면 패권이고 40% 정도 나왔으면 대세론 아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다. 뭐 이게 맞습니까? 그러죠. 예. 저는 박지원 대표가 이 입의 IQ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아, 입에도 IQ가 있다, 저분은. 방금 이제 그 60, 예. 60% 갖고도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들고 또 어저께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안희정이가 더 무섭다. 이건 안희정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너 안 될 거 뻔하지만은 문재인 약 올라라. 이제 그러니까 문재인의 대세론을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폄하시키는 것이 하나의 자기 임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그 민주당 경선을 보면서 하나 느낀 것은 뭐냐면 문재인 대세가 굳이 상대방을 압도해서 대세인 게 아니라 예. 의외로 세 사람 간에 물론 또 한 사람 있습니다만은 세 사람 간에 상호 대결이 아니라 좀 상호 보완적인 것. 즉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이재명 후보 때문에 보통 진보표가 정의당 심상정 예. 쪽으로 한 5% 이상 가거든요. 거기 지금 1, 2%보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성의 표를 끌고 오고 있고 안희정 같은 경우는 정말 중도 우우 성향의 표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저 옛날에 그 저 누굽니까 저 반기문 그 총장이 물러날 때 출렁거릴 때 또 최근에 김종인 대표가 탈당했을 때 예. 동반해서 나갈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 비주류 의원들이 전부 다 안재인 캠프로 와서 이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다른 후보가 가져줌으로 해서 이대로 가면은 그 대세가 점점 굳혀지는 거예요. 예. 이 모습을 본다면 분석까지 뭐 물론 했겠죠. 박지원 대표가 분석했다면 저런 말은 하지 않지만은 이런 식이죠. 만약에 1대1로 나와가지고 어떤 한 사람이 40%를 얻었고 문재인이 60% 얻었으면 6대4, 호남시 6대4? 그러니까 뭐냐, 이 말이 듣기 야에 따라서 국민의당 관계자는 맞아. 그 박지원 당신의 분석력이 대단하다. 근데 저는 이 분석력보다는 예. 입의 IQ다. 그렇지, 입의 IQ. 입의 IQ다. 그렇군요. 기분 좋은 출발을 한 문재인 캠프. 그런데 이게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건이 하나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병민 의원님. 예. 문재인 후보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으로 현재 보이는데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한 모임에서 우석대 학생들을 지지 행사에 강제로 동원을 했다. 그리고 37,000원 상당의 식사와 7,000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을 줬다. 뭐 이런 의혹이 제기돼서 검찰에 고발했다고요. 네, 그래서 선관위가 문제를 파악하고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을 했을 정도면은 사건의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선관입니까? 중앙선관입니까? 중앙선관위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전북. 전북 선관위로 알려져 있네요. 중앙선관위라고 뭐 그러면 전북 전북 선관위. 선관위에서 예. 관련자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라는 건데 이 우석대에 있는 관계자들이고 여기는 교수들도 들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교수도 들어가 있다고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조심해서 가야 될 부분이라고도 저는 볼 수 있는 게 지금 어째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과거에 대한 적폐청산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과거에 대한 악습 같은 것들은 좀 처단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떠한 이념도 없는 줄 세우기 식으로 특정에 될 사람에 그냥 붙어갖고서는 선거를 치르게 되는 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극복해야 될 악습 중에 악습이거든요. 예. 제가 2007년도 딱 10년 정도 전에 경희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을 때 그때 참 여러 캠프에서 전화 와갖고서 야 지지선언 한 번만 해라. 왜 지지선언 해야 되죠? 야 그냥 줄 서. 줄 서는 거야. 다 그런 거야 정치는. 그래서 정말 저는 그 캠프에 딱 끊고서는 정말 등도 돌아보지 않았는데 예. 그 당시에 가서 많은 총학생회장들이 가서 줄 서갖고선 지지선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지선언하면서 이게 그런 거잖아요. 지금 모여갖고 그리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런 방식으로 과연 얼마나 문재인 전 대표가 좋아서 지지선언하는 건지 이건 비단 문재인 전 대표 캠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현재까지는 캠프가 연관됐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나 만약에 선관이나 이제 그 검찰의 조사 결과 캠프가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게 된다라면은 문재인 전 대표는 당연히 모르겠죠. 모릅니다만은 캠프에 연관된 사람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일벌백계의 책임이 지겠다라고 예. 하는 정도의 선언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런 그렇군요. 얘기들을 저는 각 후보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칼럼 지금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우석대 교수 등 전현직 우석대 관계자 4명이 지난달 12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문 후보의 지지 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 출범식에 학생 172명을 참석시켰는데 이 피고발인 4명이 행사가 끝난 뒤 172명의 학생들에게 1인당 3만 6천원의 음식을 제공하고 7천원의 영화 관람을 하도록 해서 505만 7천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고발했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런 일이 이게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이 넘어가는 단위로 이렇게 동원하는 게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면 그 사람들이 정말 바보인 것이죠. 요즘은 예. 어떤 시대인데요. 지금 뭐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상 밥도 못 먹는 시대에 지금 대선을 2달도 안 남겨놓은 상태에서 저렇게 학생들을 대단위로 동원했다. 이거는 정말 구시대적인 정치 행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교수가 끼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가 이제 가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좀 오세요 고무신 드릴게요 쌀 드릴게요 그럼 예전에는 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같이 투명한 시대에 저렇게 한두 명도 아니고 127명을 동원해서 갔다. 물론 이제 그 중에서도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한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렇게 예. 하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전원이 다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래서 일단 수사를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석대 측에서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발견되면 엄벌에 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전 캠프 측에서도 일단 우리 뭐 관계자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수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캠프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면 우리도 엄벌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당히 원칙적이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예. 후보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선관위와 검찰의 조사 결과를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는 캠프 사람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저희에게 전달해왔습니다. 어제 선거 결과를 받아들고 충격에 빠진 안희정 후보 그리고 이재명 시장 뭐라고 밝혔을까요? 들어보시죠. 이제 첫 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저로서는 의미 있는 교두부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충청에서 다시 만회하고 그리고 영남에서 버텨서 가장 많은 유권자가 모여있는 수도권에서 최종 역전의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지는 3등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거의 차이가 없는 2등이라고 평가가 됐는데 저희 기대에는 약간 못 미치긴 합니다만 이제 상승 추세인 것은 확인됐기 때문에 영남 또 충남 경선을 거쳐서 제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